그림과 같이 서로 접하고 크기가 같은 원 3개와 이 세 원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원의 내부 또는 정삼각형의 내부에 만들어지는 7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서 칠하려고 합니다.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깔만을 칠할 수 있고요. 색칠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단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본대요. 자, 회전에서 일치하는 게 같은 것으로 본다. 이 표현이 바로 원순열 특성이 있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수능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원순열 관련된 문제는요, 회전에서 일치하는 거는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이 꼭 나오니까 어떤 문제가 원순열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죠. 뭐 내신에서는 이런 표현이 안 나올 때도 있는데요. 수능에서는 반드시 언급을 해주니까 저 괄호 표현이 있으면 원순열이구나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색깔 칠하기를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색을 이름을 붙여줄게요. 색이 번호로 1번 색깔부터 7번 색깔까지 7개의 색깔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 그림에 자, 확대가 안 되나? 확대가 안 되네. 됐다. 그림이 좀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 7개 영역이 있어. 근데 좀 특이한 영역이 어디냐면 요 가운데 영역이 좀 특징이 있죠. 이 가운데 영역을 색칠하는 경우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 거야. 일단은 7개의 색깔 중에서 가운데에 색깔을 칠하는 방법의 수는 7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색깔이 가운데 칠해졌다고 합시다. 자, 그럼 1번 색깔이 선택이 돼서 칠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원순열 특성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2번, 3번, 4번 이렇게 색깔이 칠해진 경우랑 이번에는 여기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색깔이 칠해진 경우가 보시면 자, 2번 기준으로 왼쪽에 3번이 있고 오른쪽에 4번이 있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하얀색 같은 경우는요 2번 기준으로 왼쪽에 3번 있고 오른쪽에 4번 있죠. 어때요? 빨간색 상황과 하얀색 상황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순열 특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칠해 봅시다. 일단 가운데 1번 색깔이 칠해졌다고 가정하고 자,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칠해 볼 건데요. 일단 그냥 순열로 먼저 나열을 하고 중복된 걸 나눠줄 거야. 순열로 나열하면 선생님이 V표한 곳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지금 색깔이 6개의 색깔이 남았기 때문에 6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번 색깔이 왔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V표한 그 다음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1, 2번 색깔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중에서 하나를 칠하면 되겠죠. 5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색깔 중에 예를 들어서 3번이 선택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4번. 아까 4가지가 있어요. 1, 2, 3을 제외한 4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번 색깔이 칠해졌다고 합시다. 자, 근데 이렇게 칠하고 난 다음에 이 2, 3, 4가 옆으로 이렇게 한 칸씩 이동을 해도 어차피 같은 경우가 된단 말이지. 2, 3, 4들 간에 서로 위치 관계가 똑같잖아. 2번의 왼쪽에 3번, 오른쪽에 4번 있는 상황은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 2번이 여기에 오거나 했을 때 다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3가지만큼 중복이 되니까 자, 안쪽에 영역에 색깔 칠하는 경우의 수는 3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원순열 계산하는 요령으로 푼 겁니다. 자, 그래서 안쪽에까지 해서 총 4개 영역에 색을 칠한 상태고요. 이제 남은 색깔은 5, 6, 7번 색깔이 남았죠. 또 마찬가지로 5, 6, 7번 색깔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 부분에다 칠해요. 이번에 칠하는 방법은 이제 3가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5번 색깔이 칠했다고.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색깔은 2가지가 있어요. 6, 7 남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6번이 왔다고 치고요.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7번 색깔이겠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이거를 이제 회전을 한번 시켜볼까?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옆으로 이동을 해볼까? 이동을 해서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5번, 6번, 7번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얀색으로 쓴 경우랑 빨간색으로 쓴 경우가 같은 경우일까요? 다른 경우일까요? 지금은 다른 경우입니다. 왜 다르냐면 보세요. 흰색 같은 경우에는 5번이 2번의 그
2번이 속한 원 안에 칠해지는데 빨간색 같은 경우는 3번이 속한 원 안에 칠해지는 거죠. 5번이. 그러니까 지금 안쪽에 이 안쪽에 색깔을 칠하는 바람에 이 안쪽 애들이 기준 역할을 해버리게 된다고. 안쪽 애들과의 관계까지 따지다 보니까 안쪽 애들이 기준 역할을 해서 이 안쪽을 먼저 칠하고 난 상태에서 바깥쪽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순열이 되는 것이죠. 그냥 순열이, 요게 그냥 순열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게 답이에요.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계산해보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자, 7 곱하기 자, 6 곱하기 5 곱하기 4는 30 곱하기 4니까 120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240에다가 7 곱하면 되니까 자, 0, 4, 7에 28, 7이 14 1680까지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키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키포인트 정리를 해보시면 자, 원순열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원순열이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맨 앞이고 어디가 맨 뒤다라는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 원형으로 배열되는 경우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일단은 먼저 쭉 나열을 하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 중복되는 개수만큼 나눠주면 돼요. 근데 지금 간단한 경우는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수가 그 중간 삼각형 안쪽에 칠할 때 보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고 중복되는 경우에서 3이었으니까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원순열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인 거죠. 혹은 기준을 놓고 나머지 애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쪽에 아까 요 두 번째 방법으로 이 안쪽 영역을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다시 해본다면 자, 가운데 영역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이제 7가지죠. 1, 2, 3, 4, 5, 7번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하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 색을 칠하는데 뭔가 기준이 될 색을 하나 선택을 하자고. 이거는 좀 그렇게 생각하기엔 좀 조금 복잡하네요. 이거는 하지 말자. 이거는 그냥 나열을 하고 중복되는 걸로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기준 설정하고 나머지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생각할 수도 있다. 원순열은 그런 방식이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할 수 있도록만 해둡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안쪽에를 먼저 칠하니까 안쪽이 기준 역할을 했어. 안쪽이 기준 역할을 하니까 바깥쪽에 원형으로 칠하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쪽은 그냥 순열이 돼버렸죠. 원형으로 칠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쪽에 이렇게 2, 3, 4 이렇게 칠해져 버리니까 바깥쪽에다가 5, 6, 7 이렇게 칠한 거랑 한 칸씩 회전을 해서 5, 6, 7 이렇게 칠한 게 달랐단 말이야. 2를 기준으로 5가 있는 거랑 2를 기준으로 7이 있는 건 이렇게 다른 경우가 되니까. 그래서 기준이 생겨버리면 원형으로 배열한다고 해도 원순열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